8월 2일 공장에서 사용 중인 전자장비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지출로 아래 입금표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일단 현금으로 800만 원이 나갔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대변에 현금이 800만 원이 나가고, 자, 차변에는 이번에 전자장비면 기계장치인데 얘가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해서 된 거니까 얘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겠네요.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장치 8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 취득 시점 이후 지출에서 우리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나 아니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기계장치에 돈이 들어간 거고 자본적 지출이니까 기계장치라고 쓴 거예요. 얘는 다음 자, 8월 5일 LG전자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이자에 대한 소득세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먼저 이번엔 이자를 받는 건가요? 주는 건가요? 받는 거죠.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잖아. 돈 빌려주고 이자도 주는 사람 없죠. 이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당자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건 차변에 돈 들어왔고 이자를 받은 거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죠.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자는 대변이다 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이니까 이자는 총 300만 원인데 나한테 75만 원을 빼고 225만 원만 들어왔다 그거예요. 이 75만 원은 이번엔 거꾸로 내가 세금을 떼인 거죠. 내가 세금 떼이면 선납세금이다. 또 원천징수 당했는데 문제에서 자산계정 처리하라 이런 말이 있으면 선납세금 생각하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회사가 세금을 미리 낸 거다 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10일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380만 원이 회수 불능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 자, 이런 말 없어도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됐다는 것,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대손 발생하면 제일 먼저 체크할 거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할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잔액 조회하는 것 우리 장부인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자, 오늘 날짜 8월 10일. 자, 그럼 첫 화면에 외상매출금이 보일 거예요. 8월 10일이라고 치면
첫 화면에 외상매출금 찾았나요? 그럼 이 외상매출금 바로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 짝지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이 금액 25만 8천원, 이 금액이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인 거예요. 이 아래 30만원은 받으러움의 잔액이고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그럼 우리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25만 8천원인 걸 확인했는데 지금 대손은 380만원 당하는 거죠. 그럼 일단 25만 8천원 끌어쓰고 모질한 건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지. 과거에 공부했던 그거죠. 자, 그럼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우전자다 380만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차변에는 방금 봤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짝지를 꼭 선택해서 25만 8천원이다 라고 써주고, 그럼 차이나는 354만 2천원, 이 금액은 외상매출금이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할 거고, 기타채권이었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했을 거예요. 다음 8월 14일 생산 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양생명에 가입하고 1,2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12만원은 별도로 현금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이 확정기여형이죠. 그럼 확정기여형이면 우리는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럼 퇴직급여인데 생산직원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 쓸 거고, 이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쓸 거예요. 사실 이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써도 되고 500번대 써도 돼요. 시험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내진 않을 거예요. 자, 저는 전부 다 공장 직원 때문에 나간다고 저처럼 생각하면 다 500번대로 쓰겠죠. 그럼 지금 돈 나간 거는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연금 1,200만원 나갔고 12만원은 수수료는 현금으로 대변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500번대, 그리고 수수료 비용 500번대 1,200만원이다 12만원이다. 다음 8월 20일 남하나시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20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27만 5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자 주는 거예요.
근데 원천징수세 이건 예수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금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자, 이자 지급하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이자 비용은 200만원 전액을 쓰고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 27만 5천원. 그럼 나머지 172만 5천원은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25일 주식회사 서울에서 발행한 사채 2천만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자, 이거 사채 발행한 건가요? 취득한 건가요? 취득한 거죠. 그러면 유가증권 계정 과목을 쓸 건데 만기까지 보유할 거래.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겠죠. 그리고 자, 만기가 내년인가요? 만기가 23년도면 내후년이죠. 그러면 투자자산이 두 번째 거, 투자자산이 만기 보유 증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기가 23년도니까 내년이 아니죠. 내년이면 당좌자산 거 두 개 입력하다 보면 두 개 있을 거예요. 내년 아니니까 이유니까 투자자산이 두 번째 거. 그리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다. 자, 그럼 분계는 차변에 우리가 구입한 유가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거고 2천만원이다.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다. 다음 8월 27일 당사는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7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차량 취득에 대한 공채 액면가의 40만원, 공정가치 25만원을 현금 구입한 즉시 처분하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럼 이 취득세 및 등록세 74만원은 계정과목 뭐라고 써야 되죠? 얘는 자동차를 사면서 들어간 돈이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또한 뒤에 적혀있는 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구입 즉시 처분했대. 그럼 40만원에 사서 25만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액면가액에 사오고 이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15만원 손해봤네요. 그럼 이 15만원은 계정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손해본 돈. 이 왜 손해봤어? 15만원. 차 샀기 때문에 손해본 거죠. 그래서 차 가격에 포함해야지. 15만원도 차 가격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74만원과 15만원에서 89만원이 차량 운반구로 분계가 되겠네요.
보세요. 지금 얘가 답인데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얘가 첫 번째 취득세 74만원 현금 지급한 거 있죠. 얘만 분개를 하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74만원, 대변에 현금 74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공채 매입을 해요. 얘 공채를 매입을 하면 자 단기매매 증권 분류한다면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분류한다면 대변에 현금 그리고 40만원에 얘를 사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인 25만원 처리하고 손해본 15만원은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공채를 매각을 하면 이 단기매매 증권을 팔 거니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25만원이 대변에 나올 거고 얘를 현금으로 받으면 25만원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이 세 개의 분개가 다 합쳐진 거예요. 자, 우리 그 유형 자산할 때 취득원가에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설명한 챕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데 액면가액에 무조건 사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차이 나는 돈만큼은 차 샀기 때문에 대놓고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 전에 제가 이해 안 가면 차 한번 사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0만원 적혀있는 지역개발채권인데 15만원 주세요라고 할 거랬잖아요. 그죠? 이 15만원 날리는 돈인데 구입 즉시 팔게 되면 얘를 지우고 이 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단기매매 증권과 현금 25만원은 상계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고 15만원, 현금 15만원만 남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분개니까 합치면 이 금액이 된 거예요. 74만원에 15만원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매각했다라고 하면 차량 운반고 15만원, 현금 15만원 대변만 나오는 게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겠죠. 공채에 대한 거. 자, 이것도 간간히 시험에 등장을 잘 하니까 꼭 원리 숙지를 해두세요. 자, 다음 8월 30일 당사는 창고 건물에 대해 신축을 결정하고 철거 용역을 주식회사 부셔버림에 의뢰하였으며 철거 비용은 9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 영수증을 받다. 창고 건물 취득원가는 7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560만원, 단기 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신규거래처 1001번 이 영수증 정보 보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거죠.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얼마 손해봤는지 한번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자,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우리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700만원에 샀는데 560 달았다고. 그러면 140만원짜리란 이야기죠. 그죠? 자, 장부가액 엄청 많이 물어볼 거라 그랬죠. 나중에 더 많이 물어봐요. 매매추전표에서. 내가 사온 가격에 지금까지 다른 거 적어놨으면 다른 거 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장부 가치잖아. 140만원짜리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40만원짜리 건물을 없앴으니까 140만원 손해인 줄 알았는데 철거비 6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건물 없애면서 200만원이 손해보게 된 거죠. 140만원짜리 건물하고 철거비 60만원하고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서 이 건물을
지우면서 손해본 거니까 2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야 되겠죠. 나와야 됐고요. 자, 그럼 그걸 이제 분개를 하면, 자, 우리가 장부에서 이 유형자산을 지울 거면 대변에 건물 취득원가, 그리고 차변에 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에 560만 원이다. 이렇게만 보면 140만 원 손해본 것 같은데 우리는 철거비까지 줬어요. 그럼 대변에 철거비 줄 건데 9월 10일 날 주기로 했대. 오늘 안 줬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부셔버림으로 해서 금액 60만 원이 발생했죠. 그럼 얘 둘이 차이 나는 이 200만 원. 이 2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게 되죠. 다음 8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중간연합세액 84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다. 자, 보통예금에서 840만 원 나갔어요. 그럼 법인세 미리 내는 거죠. 중간연합세액은. 그리고 자산 처리하래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84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선납세금 84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거래처 등록하는 거 한번 또 해보게. 자, 지금 이 문제만 먼저 저하고 8월 30일 거를 먼저 입력을 저하고 같이 해볼게요. 날짜는 순서 상관없이 써도 나갔다 들어오면 날짜 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월 30일자를 보면, 자, 8월 30일로 해서 먼저 대변에 건물 취득 원가를 지워주고 차변에 건물의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 560만 원을 지우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여기까지 해두고, 자, 딱 여기까지 하셨죠? 여기까지 했으면, 자, 미지급금에서 플러스 키 누르면 거기 5개 붙어요. 그럼 여기에, 자, 주식회사 정확하게 글자 쓰시고 주 부셔버림, 주 부셔버림 해서 엔터를 치면 팝업창이 뜨죠. 그럼 여기서 그냥 엔터 빵빵 2번 치신 분은 망한 거예요. 시험 때는. 거래처 코드 번호 1001번으로 수정하시고, 코드 번호 1001번 수정하고, 그리고 아래 수정, 그래야 추가 정보를 더 입력할 수 있게 아래쪽으로, 자, 우리 전표 아래쪽에 커서가 들어갔죠. 그러면 영수증에 있는 11081 45040 대표자는 임철거, 주소는 노량 진로 26길
57-6.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급해야 될 돈은 60만 원이고, 이제 위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고 손해라고 떠 있네요. 차변에 30일 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그럼 이제 나머지 8월 2일부터 8월 31일 것까지 얘 빼고 또 전부 다 입력합시다. 자, 입력하다 보면 자 이것 뜨죠. 기계장치라고 쓰면 팝업창 뜨죠.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필요 없으니까 취소 누르시면 돼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취소 누르시면 돼요.